자, 이제 딩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이 딩크로 살려고 시작을 했다가 아이 생각이 생긴 케이스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예, 실제로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다툼이 시작돼서 이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게 이제 소설일 수는 있지만 실제 사례에서도 보이는 모습이어가지고 갖고 왔는데, 이분은 이제 6년차 부부라고 합니다. 자, 6년차 부부고요. 원래 처음에 딩크로 합의하고 결혼을 했대요. 중간에 남편의 생각이 바뀌어서 남편은 애를 낳자고 하고 있다. 일단 남편이 생각이 바뀐 케이스네요. 이 부분은 사실은 남편이 깊게 생각하지 않고 딩크를 좀 가볍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거나 아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어떤 생각의 변화를 갖고 온 사건이 있거나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슬프게 남편분이 조금 더 신중하게 결혼을 고민했었어야 됐어요. 예,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일단 한번 쭉 읽으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어떤 계기가 있었고,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 자, 그 상황을 저희가 같이 겪었는데, 여자분은, 아내분은 그대로 그냥 딩크를 유지하는 걸로 생각을 했고, 남편이 변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기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남편은 약 3년간 제 생각이 바뀌기를 기다렸으나, 결혼하고서 한 3년 차쯤 됐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어떤 계기가 있었고, 이때 아이를 낳겠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제 생각이 현재도 동일하다 보니까, 아내분의 생각이 동일하다 보니 남편도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봤으나 본인은 애가 있어야 되겠고 제일 좋은 건 자신과 애를 낳는 것인데 싫다고 하니 이혼을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쵸. 사실 왜냐면 뭐 강제로 애를 낳게 할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아이 생각이 정말 강해졌다면 이 딩크 부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게 그럼 너는 내가 이런 결론에 이르렀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애를 낳기 싫은 것이냐고 물어보는데, 솔직히 아내분은 남편과 헤어지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애를 낳고 싶지도 않다. 근데 사실 이분은 원래 딩크 이야기를 하고 결혼을 한 거니까 아내분이 잘못하고 있는 건 없어요. 다만 남편분이 그냥 아이 생각이 생겼고, 이 결혼 관계에 대해서 남편분이 생각이 이제 바뀐 거니까 남편분의 잘못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 애라는 선택을 하려면 이 여자랑은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안 그러면 뭐 소위 말하는 두 집 살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게 참 안타까운 사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이제 사실은, 근데 계기가 뭔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요. 자, 그치만 결국 남편은 완강하고 아내분은 정말로 남편과 헤어질 생각은 없다. 그러니까 남편이 좋긴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남편과 살기에 애를 낳아야 하나 싶습니다. 라고 해서 아이를 고민은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고민은. 밑에 질문이 나옵니다. 딩크였다가 애를 낳은 분이 있을까요? 혹시 후회하지는 않는지, 얼마나 불만족하는지 의견들을 좀 듣고 싶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 아내분은 남편분이 좋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정말 애를 안 낳으면 이혼하겠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의논을 하자는 말까지 나오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고 싶었나 봐요. 고민을 한번 해보고 싶었고, 이걸로 뭐 부부 상담이나 심리 상담 같은 곳에 가는 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하는데, 네, 이런 상황은 별로 사실 상담으로 해결이 되진 않습니다. 이혼 소송 오시면은 이제 많이 말씀드려, 부부 상담도 한번 해보셨냐 여쭤보기도 하고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케이스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혼해서 아이 관련 가치관은 타협이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여기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정한 절충선이라는 게 없어. 그래서 부부 상담이나 심리 상담은 사실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거는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애는 낳거나 안 낳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선택이. 둘 중 하나밖에 없는데 누가 양보하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사실 심리 상담이나 뭐 부부 상담이 아주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한 명이 내 가치관을 접어야 되니까.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접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렵습니다. 아내분은 이제 아이를 정말 낳기 싫은가 봐요. 그래서 출근길부터 계속 눈물이 앞을 가린다. 정말 많은 분들이 조언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댓글 같은 걸 좀 볼게요. 자, 보면은 남편이 개새끼지. 지금 애 낳은 지 2달인데 내가 원해서 낳은 애인데도 희생할 거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 임신 중 입덧, 체력 저하로 업무 퍼포먼스 저하됐고, 휴직 기간 중에 고가 밀리고, 나는 임신 기간 중 이슈 없고 자연분만 순풍 나은 건강 산모인데도 살찌고 체력 떨어지고 등등 비가역적인 신체 변화가 절실히 느껴진다. 원해서 낳은 내 새끼니 너무너무 이쁜 것과는 별개로 절대 억지로 출산하지 마. 애한테 못할 짓이야. 요즘에는 저런 의견이 많으세요. 여자분들 중에 이런 억지로 뭐 출산하지 마. 너무 출산이 힘들어. 임신이 힘들어. 저는 여자가 아니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육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좋은 게 더 커요. 그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게 더 크다. 무슨 말씀인지 너무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던 게 이런 점인데요. 이게 여자분이니까. 원해서 나온 사람도 이렇게나 힘든데 원하지 않는데 남편 보고 낳는 게 맞나 싶어서 이렇게 고민되어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아이를 낳는
낳는 데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훨씬 아이를 좋아해서 낳아도 육아가 힘들고 너무 출산이 힘들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은 거죠. 이거를 우려를 하고 있어서 아이를 낳기 싫은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딩크였다가 애 낳은 후에 후회하는 부분은 본 적은 없다. 더 좋아지는 부부를 많이 본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진실에 가까운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애 낳은 후에 부부간에 끈끈함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싸움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데 보통 근데 여기에는 전제가 숨겨져 있어요. 잉크였다가 애를 낳는다는 거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원래는 아이 생각이 없었다가 두 분이 의사 합치로 인해서 아이를 낳은 거기 때문에 어떤 아이를 낳고 싶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거나 무언가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만족도가 높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조금 뭐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아이를 그 가정을 굉장히 결속시키고 결합시키는 좋은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혼에 훨씬 취약한 게 딩크 부부긴 해요. 물론 딩크 부부가 서로 아이 때문에 싸울 일이거나 아이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어서 괜찮기는 한데 아이가 있을 때 결속되어 있는 그 관계와 없을 때의 관계가 그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저희 윗세대 어른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애를 빨리 낳아야지 결혼 생활이 유지하기가 더 좋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실제로도 많이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의 몸에 대한 가치에 대한 지금 가치관, 사회적으로 주입되거나 사회적으로 많이 공론화되는 그 가치관 있잖아요. 그 가치관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 방향성이. 그러니까 내 몸이 아프거나 내 몸이 안 좋아지는 것도 당연히 이해는 해요. 그게 안 좋은 거죠. 그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아이를 낳는 거가 그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고 나는 후회하는 부부 봄 특히 여자가 억지로 나왔다가 산후우울증으로 애한테 화풀이 방치 등 너 때문에 인생 망했다 이러는 거 저도 본 적 있어요. 소송에서도 가끔 보이는 모습인데 아이를 낳기를 원했는데도 아이를 낳으면서 자기가 아이 때문에 묶여 있고 놀러 다니지 못하고 항상 되게 집안에 갇혀 있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남편한테 푸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참으면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아이를 낳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을 한 단계 정신적으로 성숙하면서도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내가 모르는 세상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게 아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인내심이나 정신적인 성숙도나 이런 마인드가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요즘에는 그런 관점이라기보다는 내가 아이를 낳으면 힘들어라는 관점으로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힘듦이 원래는 인간을 성숙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양육하는 거나 아이를 낳거나 양육을 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간에서는 조금 성숙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좋은 점도 얘기를 좀 하지. 이거 왜 이렇게 너무 없냐? 좋은 점 얘기 없어. 자, 등크부부 카페에도 늘 나오는 주제인데 후회한다고 하는 부부들은 애가 없음. 낳은 사람들은 힘들지만 후회는 안 한다거나 빨리 못 나와서 후회한다는 글은 엄청 본다. 이것도 또 맞아요. 그러니까 다 생각이 좀 다르긴 해요. 후회하는 부부도 저도 봤어요. 후회하는 부부도 봤고. 근데 이제 제 주변에서는 상대적으로는 아이를 낳아서 행복한 분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자, 높은 확률로 후회는 안 한다는 거임. 이분이 본 거는 또 그래요. 그래서 대댓글처럼 우울증 걸려서 후회한다는 측은 거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던 사람이 나와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크지 원래 낳고 싶어서 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런 얘기고 대부분은 모성애가 자연스레 나오면서 후회하지 않는다. 저도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경험을 얘기 드릴게요. 저는 원래 아이를 낳기 전에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원래 길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다른 아이들을 보면서 솔직히 좀 제가 가끔 그때 냉혈한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는데 다른 집 애가 이뻐 보인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내 애는 다르더라. 그러니까 내 애는 달라. 내 애는 다르고 내 애를 보는 거랑 길을 지나가던 아이를 보는 건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 말이 참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부성애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엄마만 그런 게 아니라 아빠도 약간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성애와 비슷한 게 나와요. 그런 건 있어요. 자, 인간 자체가 본인의 애를 낳으면 옥시토신이 비정상 수치로 나오면서 좋다고 느끼게 태어났고 그렇게 잘하는 쪽으로 진화를 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서 저는 공감이 많이 돼요. 이게 진짜 소위 말하는 호르몬 장난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집에 가서 그냥 아이 보면 내가 얘 때문에 일하는구나라는 확실한 동기부여가 돼요. 보통 저 방송 라이브 끝나고 가면은 이제 와이프랑
남자랑 아이랑 같이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 보고 있으면 이렇게 얼굴 보고 있으면은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이 고생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 솔직히. 내가 이 정말 아내랑 뭐 딸 이제 먹여 살리고 뭐 이제 뭐 제대로 이제 살아 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어떤 하나의 삶의 목적, 이유 이런 거는 확실히 부여된다. 정말 확실히 부여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잘하는 게 이제 사실 호르몬의 장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어쨌든 그래요. 낳는다고 해도 후회는 높은 확률로 안 한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는 일단 애를 낳고 후회하는 케이스는 제가 이혼 소송에서는 종종 보는데 주변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원만하게 평범한 결혼 생활을 나누는 경우에도 거의 아이 때문에 후회하는 케이스는 많진 않아. 그리고 처음부터 어느 정도 아이로 인해서 뭔가 뭐 우울증이 오거나 이런 분들은 세상을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던 분들이 좀 더 많더라. 물론 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무조건 나아라 그것도 아님. 현재에 만족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되고 배우자 합의와 조율이 안 된다면 어느 정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무슨 선택을 해도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 확률은 적다. 이게 그 딩크인 게 이제 장단점이 있잖아요. 딩크는 당연히 아이 양육과 관련해서는 많이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되니까 뭐 일을 할 때에 조금 더 여유가 있겠죠. 저도 아이 지금 제가 월화수목금 등원시키거든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와이프가 먼저 나가요. 먼저 일을 하러 나가고 제가 등원을 시키고 그다음에 사무실 출근한 다음 일 열심히 하다가 또 하원도 제가 3일 막 4일 이렇게 하원하다가 지금은 일주일 중에 이제 5일 중에 2일을 하거든요. 5일 중에 2일을 하원시키고 또 와가지고 애랑 놀아주고 다시 일하러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 딩크 이게 육아와 관련해서 안 맞는 분들이 있긴 하겠죠. 예, 어쨌든 그래요. 근데 어쨌든 딩크 부분은 더블 인컴에 이제 풍요로운 생활을 즐기는 거잖아요. 시간적으로 여유도 있고. 그래서 뭐 여행도 실컷 다니고 뭐 40대 때 그렇죠. 예, 여행도 실컷 다닐 수 있고. 사실 저도 아이가 없으면은 뭐 지금 버는 돈으로 근데 저는 사실 아이가 없으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안 살 것 같아. 저는 솔직히 그 생각해요. 제가 자아를 뭐 실현시키고 의식을 고양시키고 내가 무언가 삶을 제대로 살아보고 싶고 이제 여러 가지 경험해보고 싶고 이래서 열심히 사는 것도 있지만 확실히 아이를 낳고 나서 일이 더 잘 돼요. 저만 경험하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경제학 연구에 의해서도 집에 아이가 있는 그리고 아내가 있거나 뭐 이런 경우가 훨씬 더 소득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남자로서만 말씀드리면은 뭐 제가 아내 입장까지는 저희가 얘기를 하는 편이긴 하지만 아내 입장을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일이 좀 더 잘 되는 느낌도 들고 또 책임감도 부여되니까 더 열심히 한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구분해서 봐야 된다. 딩크였다가 여자가 마음 바뀌어서 나온 경우는 잘 사는 경우 많이 보고 맞아요. 이거는 제 경험상으로도 맞아요. 근데 남자가 마음 바뀌어서 여자가 헤어지기 싫어 나온 경우는 잘 안 된 경우도 많이 보았다. 예, 이것도 조금 제가 공감이 많이 돼요. 그래서 임출 과정에서 여자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 견뎌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시터를 쓴다 해도 아예 그 집에 맡겨놓고 가끔 보는 게 아닌 이상은 누군가는 주유 양육자가 되어야 되고 그게 보통은 엄마다. 시터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놀아주고 그걸로 애가 크는 게 아니야. 이건 맞아요. 간혹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터가 모든 걸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진짜 아니에요. 그리고 남의 집 애를 내 애처럼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저기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너무나 공감하겠지만 내 애를 내가 보는 거랑 남의 애를 보는 건 달라. 남의 애를 보는 건 다르기 때문에 절대 그건 잘 안 된다. 아예 주의 양육자들 남편이 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그나마 잘 지낸다. 뭐 이런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몸 망가졌지, 임출 과정 힘들지, 육아 만만치 않지, 호르몬 미쳐 날뛰지, 너가 낳자고 했잖아. 그래놓고 네가 하는 게 뭐야? 소리 안 나오는 경우 거의 못 봄. 그 육아 때문에 많이 싸우는 거는 사실이에요. 남자 또한 육아가 그렇게 힘들 줄은 모르고 결정한 거라 나도 힘들다는 소리 나오게 됨. 예외의 경우가 여자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었어서 그래 낳아도 되지 뭐라고 한 경우 인데 본문은 그 케이스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낳기 싫다는 이야기에 최소한 남편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들어가야 해. 힘들어서 낳기 싫다, 몸 변하는 게 싫다 이런 말은 좀 그래. 근데 저는요. 제가 변호사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아이 관련으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저는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만약에 결혼을 해서 아이 관련으로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 저는 사실 이혼하는 게 맞다고 봐요. 예.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아이 관련 가치관은 결혼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싶은데 상대방이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데 이걸 억지로 설득해가지고 한다고 해도 또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이 상황에서는 그냥 이혼을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아이를 낳느냐 안 낳느냐에 대한 거는 결혼에서 되게 핵심적인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자, 남편은 왜 낳기 싫은지 이유를 얘기해봐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생각해보자고 한다. 예로 힘들다. 신생아 때는 상주 이모님을 쓸 거다.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건 알지만 그러기에 본인이 열심히 벌어오겠다. 이 남자분이 마인드가 나쁘진 않아요. 저는 이런 생각은 해요. 결혼
결혼 생활이라는 거는 원래 편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일 편한 건 혼자 사는 거죠. 나중에 외로움이나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어쨌든 남편은 그래서 "너가 그렇게 힘들면은 상주 이모님 쓰면 되고 비용이 만만치는 않지만 내가 열심히 벌겠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런 식으로 방법을 생각해 보고 그렇게 하겠다는데 저는 아이로 인해서 바뀌는 상황과 환경, 신경 쓸 부분이 많아지는데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받기가 싫습니다. 저는 사실 요 표현만 놓고 보면은 좀 냉정하게 표현할게요. 이건 어른아이에 해당해요, 어른아이. 근데 요즘에 이런 사고를 가진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야. 예, 많은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나이가 30대 중후반이고 40대 초중반이 되면 점점 물론 내가 원래 생각이 고정화되고 고정관념이 생기는 건 어쩔 수는 없는데 힘든 일도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해야 되거든요. 고런 부분이 싫은 거예요, 사실 이분은. 그리고 힘든 거 몸변하는 거 모두 포함되는 내용이죠. 근데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이를 낳으면 여자만 힘든 건 아니에요. 남자도 힘들어요. 솔직히 집에서 남자가 육아 안 하는 경우도 거의 못 봤고요, 저는. 남편 입장에서는 제 얘기가 해결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그런 문제가 없으니 괜찮은 거 아니냐고 이해가 안 간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걸 왜 이해를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안 좁혀집니다. 저는 단지 애 없이 남편과 둘이서 제약 없이 가고 싶은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런 일상이 좋고 깨트리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이걸 가치관으로 존중할 수는 있는데 가치를 위해서 내가 힘든 걸 감수할 거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냐 이겁니다. 사실 딩크의 본질적 고민은 그거예요. 그래서 아이 관련 가치관이라는 거는 바뀔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삶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예로 들면 집에 가서 내가 게임을 하고 싶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거나 뭐 스팀 들어가가지고 뭐 좀 하고 싶어. 사실 아이 생기면 못 하거든요. 아이 생기면 못 해요. 일하고 들어와서 육아하다가 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심지어 육아하다가 자지도 못하고 일어나서 다시 일을 해.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 자기가 아이가 생기면 뭐 즐길 거나 이런 부분을 못 즐기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어려운 거죠. 자신의 신념대로 사는 거 제일 속 편한 듯 합니다. 뭐 그 말씀이 제일 맞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케이스에서는 저는 사실 남자분이 이혼을 결심해야 될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여자분을 설득하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하루라도 그냥 빨리 이혼을 하고 아이 생각이 있는 여자분과 다시 재혼을 하는 걸 고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직 지금 아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남편과 아내분 모두 지금 가임기, 그러니까 이제 임신이 가능한 시기인 것 같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남편이 이제는 그 아까 3년인가 기다렸다고 했거든요. 여기 보면은 3년간 제 생각이 바뀌기를 기다렸으나 제 생각이 현재도 동일하다 보니 본인도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봤으나 본인은 애가 있어야 했고 제일 좋은 건 저와 애를 낳는 것인데 그게 싫다고 하니까 이제 저와 애를 낳든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애를 낳든 이 두 선택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이를 원하면 어쩔 수 없겠죠.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육아 관련 디테일 차이 보시면 돼요. 엄마 손기 아빠 손기 얼마나 차이 나는데요. 아니에요. 꼭 그렇진 않아요, 이거는. 네. 왜냐면 이혼하고 나서 아버지가 키우는 아이들도 다 잘 커요. 보통 요즘에 이제 보조 양육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는 경우들도 많아 가지고 물론 원만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제일 좋겠죠.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만약에 남편분이 이혼을 하고 나서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그 두 분의 친자잖아요. 그러니까 친자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 아마 이 남자분은 이혼을 한 다음에 무슨 아이가 있는 이혼녀를 만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아이가 없는 여자를 찾겠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걸 생각을 할 거고 두 사람의 아이를. 보통 남자들의 욕심은 내 애를 낳고 싶다지 남의 애를 키우고 싶다는 아니거든요. 아빠 손길도 잘 커요.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이혼 가정에서 자랐는데 저희 아버지가 잘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잘 키워주셨고. 사실은 왔다 갔다 했거든요. 아버지 가정 밑에서 있을 때도 있었고 어머니 가정 밑에서 있을 때도 있었는데 다 잘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이혼 가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빨리 철이 들어요. 그래서 혼자 밥 해먹는 것도 일찍 깨닫게 돼요. 편모 가정이 또 뭐 나쁜 것도 있고 정서적인 부분에서 안 좋은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좋은 부분도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에 두 명이 하던 걸 한 명이 하면 약간의 이제 빈 부분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거는 여자든 남자든 다 마찬가지예요. 빈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빈 부분은 보통 누가 채우느냐? 형제가 채우거나 아이가 스스로 채워요. 근데 이 아이가 스스로 채우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어릴 때부터 음식을 그래도 대충은 하는 법을 보게 돼. 그리고 해보려고 하게 돼. 그걸 하게 되면은 예전에는 부모님이 밥을 차려줘야 먹었다면 점점 내가 챙겨 먹게 돼 있어요. 내가 챙겨 먹게 돼 있고 보통 냉장고에 요즘엔 반찬 가게 또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냉장고에 반찬이 있어.
그러면 '아 이걸 반찬을 내가 꺼내서 밥하고 먹어야겠구나.'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하게 돼요. 둘이 있을 때는 점점 아이를 돌보면서 하기 때문에 아이가 늦게 배우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4 살, 5살 때부터 혼자 샤워도 하고 혼자 씻고 좀 이도 닦고 이런 거를 스스로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다 그런 부분을 아이들이 스스로 채우게 돼 있다. 인간은 다 적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제가 산 거 옆에서 본 친구들은 많은 얘기를 하죠. "변호사님 저 케이스라면 결혼 전 딩크하기로 합의고 결혼했는데 마흔 변호장이 위조를 청구도 할 수 있나요?" 이것 때문에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근데 이게 위자료 청구 사안 보통 이런 케이스에서는 협의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사유까지는 해당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변한 게 아무래도 이거는 남자분이 변한 거기 때문에 뭐라고 아내한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이혼 가정에 부모가 부족하면 하게 돼 있어요. 그래도 자주 사형을 빨리 하게 된 편. 어머니가 살아서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딱 그랬어요. 세상을 일찍 배우고요. 맞아요. 화목한 가정에 대한 박탈감 장난 아닐 듯요. 이건 어떻게든 메꿔줄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냉정하게 표현하면 10명 중 8명 정도는 그 박탈감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요. 네, 그게 생기고 2명 정도가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바꾸는데 8명 쪽이 당연히 다수니까 조금 쉽지는 않은 부분도 있겠죠. 맞아요. 근데 어릴 때만 그런 건 맞아요. 저것도. 저것도 어릴 때 고민하는 거예요. 당장 내가 지금 나가서 생활해야 되는데 막 그런 고민하고 있진 않거든요. 예. 문득 든 생각인데 지금 저사연성 남자가 헤어지자 하는 이유가 단순 출산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 그냥 저런 갈등으로 인해 정이 떨어진 것 같은데. 맞아요. 저것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출산 문제로 인해서 3 년을 기다렸다고 했잖아요. 3 년을. 그러면 3년 동안 기다리면서 많은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어떤 걸 느꼈을까? '저 사람하고 나는 가는 방향이 다르구나.'라는 걸 계속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자분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이라는 존재나 아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을 했었던 거야. 가볍게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아이라는 부분이 이 남자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나 의미가 있었는지를 잘 몰랐던 겁니다. 3년 동안 기다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는 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어떤 계기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동시에 경험을 한 거예요. 같이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남편이 생각이 변한 거기 때문에 아내도 이미 남편이 생각이 변한 걸 알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남편이 3 년간 기다렸는데 안 변했다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거예요. 옆에 아내가 누워 있어. TV를 보면서 웃고 있어요. 저 장면을 보면서 남편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싫다, 짜증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나는 지금 아이를 원하는데 저 사람은 그냥 편한 것만 생각을 하는구나. 자기만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남편이 생각이 변한 거기 때문에 남편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남편 입장에서 아내를 보면서 저렇게 생각이 강고하고 바뀌지 않는 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정이 떨어지고요. 저 사람하고 같이 있지만 외롭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사람하고 나는 사실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또 아내분은 그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좀 만족을 하나 봐요. 아내분은 남편분하고는 계속 살고 싶은 상황이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이거는 사실 남자분 입장에서 얘기하면 이혼 말고는 큰 답은 없고요. 이건 설득이 잘 안 되거든. 그리고 설득을 한다고 해도 이것 때문에 아이 낳고 나서 더 싸울까도 좀 저도 염려가 돼요. 우려스러워. 이제 이런 거는 본질적으로 자기 생각을 남이 바꿔주는 건 힘들거든요.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남편분도 지금 3 년을 기다렸다고 그랬잖아요. 3 년을 기다릴 정도면 아내에 대해서 원래 애정은 있었던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애정은 있었던 건데 원래는 이제 본인이 이제 딩크였었기 때문에 또 기다린 것도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3 년이 지나도 안 됐고 아까 이제 이래서 슬슬 이혼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선택지밖에 없다고 하면서 이혼 거론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설령 남자가 아이를 포기하고 그냥 설령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결혼 생활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한다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제 뭐 체념하고 사는 거죠. 체념하고 남자 입장에서는 체념하고 사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불행한 거죠. 남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이 생각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여자분의 잘못은 없는데 서로가 불행한 상황이 되겠죠. 차라리 그냥 남편이 그냥 위자료 주고 나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어요. 참 슬프지만요. 그러니까요. 끝나버린 거예요.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경제관념, 아이 관련관념 이런 거는 이게 타협이 안 돼요. 타협이 안 돼 가지고 계속 불만이 쌓일 겁니다. 헤어지면 행복해질까요? 행복을 또 장담할 수는 없죠. 사실 결혼 생활을 해야 행복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 행복은 어차피 내 몸속에 내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자기의 관점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사람들은 행복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은 외부적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쵸. 맞아요. 행복을 찾아내는 게 아니고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안에 있는 거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험 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이런 거를 준비할 수 있어서 감사해하면서 수험 생활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험 생활이 지옥 같아서 빨리 떠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딩크는 딩크끼리 결혼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 버리면 답이 없어진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 이혼 소송 굉장히 열심히 해 드리고 있고 형사 소송도 열심히 해 드리고 있으니 주변에 홍보랑 이제 선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